되겠습니다. 자, 신농에서를 실천하는, 신농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삼왕 중에 하나입니다. 삼왕 중에 하나. 삼황오제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신농에서를 실천하는 허행이라는 사람이 초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궁궐문에 이르러 문공에게 아뢰었다. 먼 곳에 사람이 군주께서 어진 정치를 실천한다는 말을 듣고 살 집을 받아 살며 이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문공은 그 사람에게 거처할 곳을 주었다. 요즘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어디 가서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살 곳 좀 달라 그럼 집 주고 그랬으면 좋겠네. 에르이치 십새끼들. 그를 따르는 무리 수십 명 모두 갑옷을 입고 집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먹고 살았다. 갑옷을 입고. 당시 진량의 제자인 진상이 그의 동생인 진신과 함께 농기구를 짊어지고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말했다. 군주께서 성인의 정사를 실천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군주는 곧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진상이 허행을 만나보고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배운 학문을 남김없이 버리고 그에게서 배웠다. 지금 허행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뭐 집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죠. 일단 뒤에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한번 보죠. 자, 진상이 맹자를 뵙고 허행의 설에 대해 설명하고서 말했다. 등나라 군주는 진실로 어진 군주입니다. 비록 그렇긴 하나 아직 도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현자는 백성과 함께 농사 지으며 먹고 살며 아첨과 저녁밥을 손수 지어 먹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지금 등나라에서는 곡식창고와 재물창고가 있으니 곧 이것은 백성을 괴롭혀서 자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명한 군주이겠습니까? 등나라에 와서 지내보니까 등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왕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허행을 만나서 같이 생활해보니까 허행의 뜻이 높고 등나라 문공의 정치가 허행의 그 삶의 방식보다는 못해 보인다라는 게 진상의 말이죠. 자, 맹자가 물었다. 허행은 반드시 손수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먹느냐? 진상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요 뭐 물었다 대답했다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허행은 반드시 손수 배를 짜서 삼배를 짜서 옷을 해 입느냐? 아닙니다. 저기 선생님께서는 갑옷을 입습니다. 허행은 머리에 관을 쓰느냐? 관을 씁니다. 어떤 관을 쓰느냐? 흰 비단으로 만든 관을 씁니다. 손수 국것을 짜느냐?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허행은 어째서 손수 짜지 않느냐? 농사 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허행은 솥과 시루로 밥을 짓고 쇠로 된 농기구로 밭을 가느냐? 그렇습니다. 손수 그것들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솥 같은 거. 진상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곡식을 주고 솥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와 바꾸는 것이 도공과 대장장이의.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장장이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도공과 대장장이가 자신이 만든 기계와 그릇을 주고 곡식과 바꾸는 것 역시 어떻게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겠느냐? 허행은 또한 어째서 손수 도기와 철기를 만들어 모든 것을 자기 집에서 가져다 쓰지 않고 번거롭게 여러 장인들과 교육하느냐? 어째서 허행은 그처럼 번거로운 것을 꺼리지 않느냐? 진상이 대답했다. 백공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백공이라는 거는 기술자들이 하는 일은 원래 농사를 지으며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유독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맹자가 하는 말은요. 지금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진상이 허행을 보고서 이제 자급자족해서 먹고 사니까, 어쨌거나 뭐 농사 짓고 해서 먹고 사니까 그게 진짜로 이제 성인이 사는 삶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신선들 있잖아요. 신선들이 사는 삶 같은 거예요. 사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등나라의 정치를 보니까, 예를 들면 등나라의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뭐 창고를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별로인 것 같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허행이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걸 이제 생각하고 맹자한테 가서 허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맹자가 그 허행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면서, 예를 들면 허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 쓰는 쇠고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곡괭이 같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느냐, 그러니까 허행은 그런 건 아니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하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맹자가 여기서 요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가를 다스리는 일든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일도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나라의 정치가 비루하다고, 허행과 비교해서 비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상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좀 말이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있는데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 뒤에 이제 맹자의 말을 쭉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뒤에 맹자 햇바닥 길어요. 자, 그렇다면 형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유독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있다는 것이냐?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한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죠.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공무원 새끼들, 아이 그 생각하기 화나네.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 따로따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 임금의 시대에는 천하가 평안하지 못했다. 큰 물이 멋대로 흘러 천하에 범람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번식해 오국이 여물지 못하고, 금수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짐승과 새발자국이 날아 한가운데 어지럽게나 있었다. 양파가 저한테 달려들듯이. 요 임금 한 사람만이 이것을 근심해 순을 기용해 다스리게 했다. 순이 이객에 불을 관장하게 해서 이기 산과 늪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자 금수가 도망가 숨었다. 또 우임금은 범람하는 황하에 9개의 물길을 내고 황하의 지류인 제수와 탑수의 바닥을 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여수와 한수의 물길을 트고 회수와 사수를 배수하여 양자강으로 흐르게 했는데, 그렇게 한 후에야 나라의 가운데가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요건 다 이제 물 이름입니다. 치수 사업을 그때 했다라고 전설로 내려오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우임금은 8년 동안 집 밖에 머물렀고, 손수 3번이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비록 손수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할 수 있었겠느냐. 후직이라는 거는 주나라의 아무튼 선조 되는 사람이에요. 후직이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오국을 기르게 하자 오국이 익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배불리 먹고 자신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백성들이란 배불리 먹고 따스하게 입으며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여러분이 그렇죠. 성인은 이것을 근심하여 설을
교육을 관장하는 사도를 삼아, 설이라는 거는 뭐 사람 이름이겠지. 인륜을 가르치게 했으나 부자 사이에 친애함이 있고 본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고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에는 차례가 있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여기 오륜이죠. 오륜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알죠? 삼강오륜 그러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키진 않아도.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그 다음에 붕우 유신 요렇게 5개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지만 아무튼 들어보긴 했을 거 아니야. 자, 방훈께서, 방훈이라는 거는 뭐 유임금이라면 요임금, 요임금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따라오게 하며 바로잡아주고 곧게 펴주며 도와주고 거들어 주어서 스스로 선한 본성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했다. 성인이 백성을 근심하는 것이 이러한데 어느 겨를에 농사를 짓겠느냐. 요임금은 순과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고, 순임금은 오나 고요 같은 현인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다. 백무의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는 것은 농사꾼이다.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일러 은혜롭다고 하고, 선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일러 충직하다고 하며, 천하의 사람들을 위해 재능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을 어질다고 한다. 그러므로 천하를 남에게 주는 것은 쉽지만 천하 사람들을 위해 재능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은 어렵다. 공선생께서 위대하구나. 요의 아름다운 덕이야 오직 하늘만이 위대한데 요임금은 그것을 본받으셨다. 그분의 덕은 넓디 넓어서 백성들이 무어라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임금답도다 순이여 그분의 덕은 높디 높다서 천하를 가졌지만 사사로이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않았다라고 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이 있어 어찌 마음씀이 없었겠느냐마는 농사 짓는 데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지금 허행 깔려고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행이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는데 진상이 거기 홀려가지고 그 농사 짓는 게 최고다 짱짱이나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맹자가 농사 짓는 거는 정치인이 할 게 아니다라고 계속 진상에 면박 주는 겁니다. 엄청 길게 면박 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할 자신 없습니다. 온갖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끼워 맞추고 떼 붙이면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대단한 재주죠. 대단한 재주. 자, 나는 중국의 문화로서 오랑캐의 것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어서도 중국이 오랑캐에 의해 변환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질량은 남방 초나라 출신이지만 주공과 공자의 도를 좋아해 북쪽으로 중국에 와서 공부했다. 북방의 학자들 중 아직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걸출한 선비이다. 질량이 진상의 형인가? 자, 그의 형제는 그를 수십 년 동안 섬겼는데 그거군요. 그 스승이군요. 스승이 죽자 마침내는 배반하고 말았구나. 옛날에 공선생이 돌아가시자 3년 후에 문인들이 모두 짐을 정리해서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적에 들어가서 자공에게 절을 하고 서로 마주보며 곡하다가 모두가 목이 쉰 후에 돌아갔다. 자공은 다시 가서 스승의 묘가 있는 곳에다가 염막을 짓고 홀로 3년을 지낸 후에 돌아갔다. 훗날에 자하와 자장 그리고 자유는 유의하기 공자를 닮았다면서 공자를 섬기던 예로서 그를 섬기자며 증자에게 강청했다. 그러자 증자는 그럴 수 없다. 선생의 덕은 양자강과 한수의 물로 씻은 듯하고 가을볕에 쪼인 듯해서 더할 나위 없이 희디게 깨끗하다라고 했다.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약이라는 제자가, 공자의 제자가 공자하고 되게 닮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공자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을 그리워해서 유약을 선생처럼 모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쪽 오랑캐로서 외가리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자가 선왕의 도를 비난하는데, 이건 이제 허행을 의미하죠. 그대는 도리어 스승을 배반하고 그것을 배우니 그대의 태도는 증자의 것과는 다르구나. 나는 새가
나는 새가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퇴행했다 그런 말이죠. 자, 노송에서 서쪽 오랑 노송이라는 것은 뭐 책 이름이겠죠. 노송에서 서쪽 오랑캐와 아니면 글 이름이거나 북쪽 오랑캐를 치고 남쪽의 초나라와 서나라를 응징했다라고 했다. 주공조차도 오랑캐를 응징했는데 그대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으니 나쁘게 변하려는 것이다. 야, 정말 길고 길게 깝니다. 지금 뒤에 지금 까는 말만 해서 지금 A4가 몇 장, 지금 이게 책 몇 장이냐면은 한쪽, 두쪽, 세쪽, 네쪽, 네 쪽입니다. 네 쪽. 책 네 쪽 분량으로 지금 까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도 내 여자친구 그럴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것도 제주라면 엄청난 그 맹자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인의 말씀이라고 막 따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맹자가 되게 많이 깐깐한 겁니다. 깐깐한 거. 제가 이제 글쓰기 첫걸음 할 때 사람들한테 그 시발 그 족같은 그 뭐예요 그 번역투 좀 쓰지 말라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맹자도 그게 싫은 거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 지금 죽일 듯이 노래 보고 있다. 자, 진상이 말했다. 허행의 도를 따른다면 시장의 물건값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게 되고 나라 안에 거짓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를 시장에 보내더라도 누구도 그를 속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포와 비단은 길이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고 삼실과 명주실은 무게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오곡은 분량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고 신발은 크기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대개 사물들이 서로 똑같이 하는 것은 사물들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가 어떤 경우에는 서로 2배나 5배의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10배나 100배의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1000배나 10,000배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값을 같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천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아무렇게나 만든 신발과 정교하게 만든 신발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무엇하러 정교한 신발을 만들겠느냐. 허행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서로를 이끌어 거짓을 일삼는 것이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아무튼 이 부분은 요까지인데 요거 전체가 전부 다 이제 허행에 대한 비난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무튼 뭐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네요. 허행이라는 사람이 근데 보니까 자급자족하고 사실 그냥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정치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맹자가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은 내 생각에는 묵자 쪽 사람이 아닌가, 묵가 쪽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추측이 되네. 겸상의 겸결이 그러잖아요.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고 그런 것들이 묵가를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묵가요, 묵가. 도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예나 지금이나 빨갱이 싫어하는 거는 뭐 똑같이 다 싫어한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바로 묵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묵가인 이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맹자의 제자 서벽을 통해 맹자를 뵙기를 청했다. 맹자가 말했다. 나도 진실로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은 병중에 있으니 병이 났거든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볼 것이다. 이지는 올 필요가 없다. 그 뒤에 또 맹자를 뵙기를 청하자 맹자가 말했다.
나도 이제는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직설적인 비판으로 그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직설적인 비판으로 그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내가 듣기로 이지는 묵가라고 하는데, 묵가는 상을 치름에 검소하게 하는 것을 도리로 삼다. 이지는 묵가의 도리로서 세상의 풍속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 당연히 묵가의 도리를 옳다고 여기고 존중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지는 자기 어버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으니 이는 자신이 천하게 여기는 방법으로서 그 어버이를 섬긴 것이다. 묵가 사람들은 상례를 검소하게 지내는데 이지는 자기 부모의 상을 거대하게, 그러니까 거창하게 지냈으니까 그거는 자기 말하고 좀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서벽이 그 말을 이지에게 알렸다. 이지가 말했다. 유가의 도에 따르면 옛날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기를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사랑함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벽이 이 말을 맹자에게 알렸다. 둘 다 서로 마주하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서벽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양파야 누구한테 이거 해, 이거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에 밥 먹으러 전에 막 그러는 것처럼, 상민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네 서로. 자, 맹자가 말했다. 이지는 정말로 사람들이 그의 조카를 사랑하기를 그의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먼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 구별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친동생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옆집에 이제 잘 모르는 애를 사랑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옛사람들의 그 말은 이지의 해석과 다른 뜻을 취한 것이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요거는 그 유명한 예죠. 더구나 하늘이 만물을 낼 적에 근본을 하나로 하였는데 이지는 근본을 둘로 여겼기 때문에 그처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근본이 하나다, 근본이 둘이다 라는 것은 잠시만요. 이지 조 천지 생물야 이지 일본 이 이자 이본 고야. 그냥 말 그대로 한 원본도 이렇게 돼 있네. 요거는 근본이 하나를, 그러니까 하늘이 만물을 낼 적에 근본을 하나로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빠가 하나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지가 근본을 둘로 여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빠는 하나인데 목가 쪽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남의 어버이를 섬기기도 자기 어버이 섬기듯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같네요. 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어버이를 장례 지내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어버이가 죽자 들어다가 골짜기에 버렸다. 나중에 그곳을 지났는데 여우와 살쾡이가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빨아먹고 있자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눈길을 돌리고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이마에 진땀이 나는 것은 남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마음이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 삼태기와 삽을 가지고 가서 시신을 흙으로 덮었다. 이처럼 시신을 가리는 것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효자와 어진 사람이 그의 어버이를 기리는 데에도 역시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서벽이 그 말을 이지에게 전하자 이지는 멍하게 한동안 있다가 말했다. 선생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이지라는 사람이 묵가 사람인데 서벽,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뭐예요, 그 맹자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별로 보기,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었던지 서벽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두고 이제 말을 주고받다가 이제 이지가 자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걸 깨닫고 한 사례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서자 이고 이자 이게 무자인가? 무연 위 한왈 명지의 깨달았다. 그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이지가 얘기했다는 말이죠.